고혈당과 저혈당,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늘 푸른 건강 박사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3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는 약 605만 명이고 당뇨 전 단계가 약 1,500만 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을 앓는 환자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혈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당뇨병이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고혈당 혹은 저혈당 상태가 반복되어 치명적인 부상과 합병증이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분들이 고혈당과 저혈당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쓰지 못할 정도로 당뇨가 악화되고 우리의 몸 건강이 심하게 망가지고 난 후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혈당과 저혈당 각각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증상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인데 오늘 영상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비슷한 증상을 느끼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고 혈당 검사도 다시 하시고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으로 약물과 식단 조절 과정을 거쳐 혈당이 정상 수치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소중한 건강 정보가 널리 퍼져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게 늘 푸른 건강 박사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먼저 고혈당 상태에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증상 첫 번째는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장은 혈액 속에 남아있는 당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만약 신장이 남아있는 당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였다면 소변으로 이를 제거해야 돼서 고혈당 상태에서는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이 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혈당이 올라가면 당을 제거하기 위해 조직에서 수분을 이끌어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에너지 생성, 영양분 전달 등의 과정과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분이 필요하게 되어 목이 자주 마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입가에 수분을 이끌어내서 입 주변이 건조해지거나 각질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에는 잇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구강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이전 증상들과 마찬가지로 혈당이 올라가면 이를 낮추기 위해 몸 사방에서 수분을 끌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다리, 발, 팔꿈치 등이 건조하고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 등의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증상을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신경손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발가락 혹은 다리 등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야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혈당은 눈의 수분을 끌어가고 눈의 망막에 있는 혈관을 손상시켜 장기적 시력 손실 혹은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쉽게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동시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세포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된다면 위산역류, 경련, 구토, 변비 등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혈당 상태에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어도 피로함을 느끼는데 저혈당 상태에서도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고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라면 인슐린을 통해 혈당을 낮출 수 있는데 인슐린 수치가 오히려 너무 높아진다면 포도당을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어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지는데 이 경우에도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상태가 지속된다면 혈당 수치를 정상 수치 범위로 되돌리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은 심박수를 높이거나 심장 박동이 한 박자를 건너뛰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땀이 많이 납니다. 저혈당 상태를 대응하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은 땀을 많이 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포도당 수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는 허기짐을 자주 느낍니다. 식사를 한 직후에도
계속 허기를 느낀다면 우리의 몸이 섭취한 음식을 혈당으로 변환시키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뇨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떨림 혹은 발작이 나타납니다. 혈당 수치가 낮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계가 불안정해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몸은 혈당 수치를 올리기 위해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신체 부위의 떨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경우인데 만약 혈당 수치가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생각과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게 되며 심각하면 발작 혹은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혈당 상태가 지속된다면 메스꺼움과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혈당과 저혈당 각각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증상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당뇨병 자체도 무서운 질병이지만 당뇨병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등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혈당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선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한 약물 조절, 식단 관리는 필수사항이고 만약 당뇨병을 앓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규칙적인 식습관, 꾸준한 운동 등의 건강관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늘 푸른 건강 박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